안녕하세요. 모티는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또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가을이 됐잖아요.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많이 지면 그저 여행도 한번 떠나줘야지. 지난번 여름에 이 도요타 하이랜더를 시승을 하면서 이게 대형 SUV잖아요. 근데 연비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 차로 전국 일주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살짝 내비쳤었는데 좀 별로다가 드디어 오늘 그 계획을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하이랜더가 2.5의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비가 복합으로는 13.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시승하면서 이게 막 잘하면 막 20도 넘어가고, 물론 이제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좀 연비가 잘 나오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흐름에 방해를 주는 정도는 아니고요. 최대한 연비가 잘 나오도록 해가지고 좀 장거리 주행을 한번 해볼 계획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수원이어가지고 기름을 주유소에 가서 일단 기름을 가득 채울 거예요. 완전히 이빠이 도요타니까 이빠이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기판에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 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실제로 주행을 해서 이게 그 연료 경고등이 들어올 때까지도 주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주유도 하고 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좀 멀리 돌아왔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또 하이랜더가 승차감도 사실 굉장히 괜찮고 공간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편안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주유소에서 가서 기름부터 가득 채우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서해안 쪽으로 갈 계획이고요. 좀 전에 주유소에 들러서 휘발유를 가득 채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 가득이라고 하면 딸깍하고 걸리잖아요. 가득 차면. 그 다음에는 뭐 금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량으로 할 거냐 해가지고 거기까지 하면 일단 어쨌거나 정해진 데까지만 넣고 나면 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게 금액이 오버된 상태에서 조금씩 이게 가득 들어가면 총이 이렇게 멈추잖아요. 멈췄을 때 조금씩 더 당겨가지고 일단은 뭐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기름을 많이 넣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연비는 새로 리셋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는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일단은 657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어떻게 탔었는지 모르니까 지금 제가 주행을 해가지고 여기 어느 정도까지 주행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동고속도로를 탔는데 우선 차가 막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서해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해안 고속도로 횡담도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는데요. 횡담도 휴게소까지 63km를 주행했고 연비는 20.2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고속도로로 왔는데 연비가 20이 나오다니. 와. 근데 가능하면 고속도로를 좀 안 타고 주행을 하고 싶긴 한데 뭐 일단 뭐 서해안 고속도로를 좀 타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톨게이트 나가면 도시로 다닐 때는 또 가능하면 고속도로를 좀 덜 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again, you think by now I know better. Locked in my head, romanticizing forever. Last love I found, knees met the ground and all my roses died. Swore I was through, but looking at you, I think I... 네, 지난번에 제가 좋아하던 포인트로 발견했던 곳을 지금 왔는데요. 오늘은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사실 여기를 포인트로 그냥 놀러 온 거면 지금부터 기다리면 조금 있다가 한두 시간 내로 물이 빠지면 약간 지난번이랑 비슷한 노을 때 물이 빠지는 거를 잘하면 경험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은 여기서 그냥 계속 노는 게 아니라 잠깐 와서 그냥 한숨 돌리고 또 계속 이동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신두리 해수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112km를 주행을 했고요. 오는 동안 연비는 20.0km per 리터가 됐네요. 그래서 원래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645km였는데 지금은 735km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휘발유 게이지가 지금 거의 안 줄어들었어요. 아직도 그냥 눈금상으로 보면 100%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100km를 넘게 주행을 했는데도 야, 참 어마어마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점점. 제가 보통 서해안에 자동차 사진을 촬영하러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일몰 시간이거든요.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최소한 1시간 정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해가 떨어지는 각도라든가 또 그날 날씨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촬영할지를 계획을 짜게 되는데, 오늘은 아까 중간에 거기 섬 앞에 거기서 그냥 뭐 좋긴 했죠. 그게 물도 좋고 그래가지고 잠깐 쉬면서, 또 지난번에 쌓아놨던 돌이 당연히 남아 있을 리도 없죠. 그래서 다 쓰러져 버려 가지고 또 돌도 좀 쌓고, 그리고 잠깐 놀다가 약간 지체해서 출발을 했더니만 지금 조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네요. 지금 신두리 도착 예정 시간이 5시 38분인데 요즘 거의 5시 반에 그 정도의 해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죠. 최소한 30분 전에는 도착을 해서 이렇게 촬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가 떨어질 때 그때 물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멀리 나가 있느냐 그런 것들도 촬영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은 그 시간에 물이 가득 거의 많이 차 있거나 조금 빠지기 시작하거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오늘 원래 계획은 신두리에서 물이 빠져 있으면 그러면 좀 그 의자 펴놓고 또 커피도 한잔 하고 낙조를 감상하고 사진도 좀 찍고 그러고 나서 군산이나 소군산군도 그쪽으로 이동을 할 계획인데 시간이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시승 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승차감이 정말 좋거든요. 와, 이거 아까 고속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런 그 시골길을 이동하는 동안에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덩치도 있죠. 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면에 있는 해의 각도로 봤을 때는 저게 바닥까지 떨어지려면 최소한 30분은 훨씬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일단 기대를 좀 더 해보기로 하고, 네, 승차감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를 달리든 이런 시골 길을 달리든 승차감이 좋아가지고요, 진짜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회전교차로에서 앞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신 분이 저한테 양보를 해주려고 차를 세웠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회전교차로에서 우선순위는 그 회전 차량 우선이라고 보통 붙어 있잖아요. 그거 조금 헷갈리거든요. 나 회전하려고 하는 차인데 회전하려고 하는 차 하면 내가 우선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교차로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차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지나갈 때 들어오려는 사람이 방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왜냐하면 교차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진입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우선이 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교차로가 꽉 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돌다가 나가려고 할 때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고 지나가는데도 방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미 먼저 교차로에 들어온 사람이 우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발 좀 교차로 좀 통행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두리에 도착을 했는데요, 해가 져버렸네요. 자, 지금까지 159km를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20.0, 주행 가는 거리는 688km라고 나오는데, 근데 지금 그 연료 게이지 눈금이 아직도 그냥 풀에 있어요. 별로 안 빠졌어.
야, 이럴 수가. 이거 다 쓰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날씨도 흐리고 해는 져버렸고, 이게 사진적으로는 해가 조금 남아 있을 때가 확실히 쨍한 느낌이 확실히 좋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게 또 해가 딱 수평선 아래로 싹 내려간 바로 직후에 그 순간에 차를 이렇게 각도를 잘 세우면 차가 정말 깨끗하게 차를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해가 살아 있을 때가 조금 더 낫긴 하죠. 근데 지금은 해가 떨어져 버려 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금 계속 평지를 저속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연비가 20에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 주행한 거리는 160km. 네, 어제 원래는 군산이나 그 고군산 군도까지 가서 잠을 잘 계획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제 그 대천 해수욕장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여기가 그 여름에 한참 휴가철이 아닌 시절에 오니까 한산하고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새만금 통해서 고군산 군도까지 또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밤에 오는 길에 기지포 해수욕장을 들렀거든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해안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지포 해수욕장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왔고요. 네, 그리고 오다 보니까 안면도 끝부분에서 보령으로 넘어오는 그 바다 아래로 보령 해저 터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보령 해저 터널을 저는 이제 처음 지나가 봤거든요. 어우, 진짜 잘 해놨던데요. 그래서 어제는 해저 터널을 통해서 이곳 대천 해수욕장까지 와서 지금 푹 잘 쉬었고요. 아침에 좀 일찍 서둘러서 이제는 군산, 새만금, 고군산 군도 그렇게 해서 저기 남쪽 끝까지 한번 열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44km를 주행을 했고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601km로 나와 있거든요. 원래 처음 출발할 때 645라고 그랬는데 지금 240km를 주행했는데 여전히 600km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평균 연비는 19.4km per 리터입니다. 네, 새만금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기 선유도쯤 가서 아침을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좋네요. 아까 그 보령 쪽에는 해가 나와가지고 좀 괜찮은 그림들을 많이 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좀 안개가 많이 끼어 있네요. 그래서 수평선도 전혀 보이지 않고 해도 많이 올라왔는데도 지금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사진 찍으러 다녀보면 지역마다 날씨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나름 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날씨에 맞춰 가지고 좀 밝은 분위기 아니면 차분한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으면
그래도 뭐 좀 많이 건질 수 있죠. 네, 오늘은 아침에 대천 해수욕장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새만금을 지나서 중간에 이제 선유도 그쪽까지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새만금을 완전히 통과해서 변산 쪽에서 이제 바로 저기 진도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완도 쪽으로 해 가지고요, 완도를 통과해 가지고 신지도에 들어간 다음에 신지도에 그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수욕장 얼마나 멋있나 하고 가서 명사심리 해수욕장을 잠깐 구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출발해 가지고 장보고대교를 넘어서 이제 부산까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보고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신지도로 넘어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부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장보고대교를 넘고 있고요. 593km를 주행을 했고요. 지금 402km를 더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996km를 갈 수 있는 거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원래는 645km를 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9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부산까지 300km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 도착해서 아마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상당히 먼 길을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꽤 먼 길을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열심히 달려서 부산까지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평균 연비는 18km/L로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거의 20을 찍고 있었는데 조금씩 내려와 가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동안 꽤 많이 내려가 가지고요. 그래서 한 17점 얼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8.0km/L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천 고성을 지나서 드디어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광안대교를 넘으면 해운대거든요. 결국 이제 해운대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총 아침에 어제 기름 넣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총 910km를 주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191km가 남아 있고 기름이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원래 주행 가는 거리가 645km라고 나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910을 주행하고도 190이 남아 있으니까 1100km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기대보다 엄청 더 많이 가네요. 와, 저는 1000km를 채울 수 있을까 살짝 의심이 들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1100km가 가능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뭐 부산까지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광안대교를 가고 있죠. 지금까지 평균 연비는 18.5km/L가 나왔습니다.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운대를 찍고, 그러니까 수원에서 출발해서 서해안 따라 쭉 내려와서 완도를 찍고 남해안을 따라서 쭉 와서 지금 부산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동해안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연료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점에 그때까지 이제 총 얼마를 주행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러고 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직까지 빨간불은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까지 왔고요. 총 918km를 주행해 가지고 남은 거리가 187km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연비는 18.6km/L를 달성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주행한 거리와 남아있는 거리를 합치면 1105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1회 최대 주행을 하게 되면 1105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를 넣고 있네요. 또 사실 이제 조금 더 가보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밥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 거쳐서 서울로 올라갈 건데요. 뭐 기름 딱 떨어지는 그 연료 경고등 불 들어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연료 부족 경고등이 떴습니다. 무려 1081km를 주행을 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40km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료 경고등이 떴네요. 자,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가야 되는데 와, 이게 1082를 주행을 했는데 이제 연료 경고등이 뜨다니. 그러니까 1081에다가 40을 더하면 결국은 1121km가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일단 밖으로 나가야겠죠. 이제 주유를 하려면 주유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와, 38km밖에 안 남았는데 주유소를 금방 찾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뭐 주유소는 어디 가나 다 있으니까, 그죠? 예. 자, 주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글쎄 한 7km 정도를 더 주행을 하고 와가지고요, 지금 주유소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인증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지금 총 주행한 거리가 원래 4,600km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88km를 주행을 했고 현재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36km예요. 그러니까 이 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지금처럼 주행하면 총 1124km를 주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비가 평균이 18.3km per 리터가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하죠. 한 20이 나올 줄 알았는데 20은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일단 1080km를 주행을 했고 11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 연비도 엄청 잘 나왔지만 그래도 또 기름을 실제로 한번 채워 가지고 지금까지 실제로는 연료를 얼마나 썼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가득 채운 상태에서 지금 요만큼 바닥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채워 보면 그럼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정전기 방지 등 유종을 선택 결 휘발유 주유가 시작됩니다. 계속 주유하거나 계속 주유해주세요. 계속 주유해주세요. 주유 중입니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유건을 주유기에 걸어주시고 연료등을 닫아주세요. 네, 주유를 했는데요. 지금 연료는 가득 찼고, 근데 이게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817km 주행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원래는 제가 차를 받았을 때는 645였으니까 그거보다 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0km를 찍어주진 않네요. 계기판에. 어제 실제로 지금 1000 몇백 킬로를 탔으니까 1100km 이상 탔으니까 여기 계기판에 1000이 찍히나 싶었는데 1000이 찍히진 않습니다. 자, 일단 차를 좀 빼고 연비를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주유한 게 56리터를 주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1088 나누기 56. 지금 1088km를 주행하고 기름을 56리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비가 19.4인데 실제로 연비는, 근데 계기판에는 18.3이라고 찍히네요. 기름을 더 넣어야 되나? 제가 기름을 이렇게 주유건이 걸리고 난 뒤에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넣고 그러고 나서 리터로 맞추었거든요. 아직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건가? 어쨌거나 지금 실제로 기름 넣은 거 제가 가득까지 찬 걸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56리터 넣어가지고는 연비가 19.4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기판에는 18.3이 나오더라. 계기판이 좀 더 보수적으로 찍히긴 하네요. 의외로. 보통 실제로 19 나오면 계기판에는 뭐 20, 21 이렇게 찍힐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근데 어쨌거나 실제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기판에 나오긴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름을 지금
가득 넣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기서 이제 가득 됐다고 가득으로 맞추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실제로 들어가는 양은 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거나 연비는 엄청 잘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포항을 거쳐서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미션은 클리어. 네. 근데 2박 3일 동안 여행을 정말 편하게 잘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승기 때 뭐 다 말씀드려가지고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제일 매력적인 부분은 승차감이에요.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편안해가지고 진짜 장거리 여행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정말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800km를 주행을 했어요. 그 대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완도 찍고 경상남도 쭉 통과해가지고 부산 찍고 경산까지 갔으니까 거의 80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진짜 불편하지 않게 되게 편하게 주행을 했거든요. 제 기록은 거의 하루에 한 1000km 정도를 주행한 적도 있긴 해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마음먹고 한 1000km까지도 갈 생각이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국도로 다니고 중간중간 포인트마다 가서 뭐 사진 찍고 그러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1000km는 못 찍었고요. 1000km 가려면 그냥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냥 계속 가야 되거든요. 예전에 파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나코까지 그때 하루 만에 거의 뭐 1000km 가까이 주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장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정말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었고 내비게이션도 이거 지금 국산 내비게이션에 적용돼 있어가지고 이거 편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걸로 계속 다녔어요.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 있는데도 안드로이드 오토 거의 안 쓰고 계속 이걸로 주행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오디오는 지금 JBL이 적용돼 있거든요. 지난번 시승 때 JBL 테스트를 안 했는데 사실 제가 JBL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게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 현대기아차에서도 JBL을 여러 번 썼었고 또 지금 페라리에도 JBL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많이 아쉽진 않은데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았던 그런 기억인데 왜냐면 이제 보스보다도 타격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약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의도가 하만 카돈만큼 더 선의도가 좋으냐 하면 그것도 또 약간 아니고 그래서 좀 되게 무난한 그런 오디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승하는 동안 계속 음악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또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I love you and me, dancing in the moonlight. Nobody can taste this before. I know it's 다른 문을 열어. 지금 이게 볼륨을 최대로 높여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색도 괜찮고요. 타격감도 사실 이 정도면 괜찮긴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최대가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죠. 음악 감상용으로는 조금 아쉽죠. 근데 이제 지금 여행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좀 괜찮은 오디오의 볼륨을 한 60% 70% 정도 듣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볼륨을 꽤 많이 높여 가지고 듣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무난한 것 같아요. JBL도 뭐 사실 브랜드가 빠지진 않으니까 제가 들었던 JBL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외에 통풍 시트도 마련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장거리 여행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물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좀 디자인이죠. 예. 외관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기능적으로는 사실 여전히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라든가 뭐 수납 공간이라든가 기능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긴 한데 아무래도 디자인 자체가 조금은 올드한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뭐 토요타의 내구성 이런 부분들에 워낙 좋은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형 SUV 치고 사실 뭐 연비가 이 정도 나와주면 뭐 훌륭하죠. 예. 기름 가득 넣고 지금 1100km를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비가 지금 18.4를 다시 찍었네요.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SUV에 하이브리드 적용해 가지고 연비가 이 정도 좋으면 정말 가족들이랑 같이 뭐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할 때 진짜 부담이 없겠죠. 그렇죠.
가족들이 다 타고 짐을 가득 싣고도 연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장거리 주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승차감 좋죠. 또 내구성도 충분히 좋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가을 여행이었습니다. 네, 저기 호미곶 등대가 보이고요. 네, 드디어 호미곶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정은 서해로 가서 서해를 출발해서 서해안을 타고 남해안을 타고 그렇게 해서 동해안 호미곶까지 상생의 손, 차에서 상생의 손이 보이나? 이게 상생의 손인가?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해서 상생의 손까지 잘 도착을 했고요. 네, 이번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서울 가서 다시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